사무장님께서는 조종실로 즉시 와주시기 바랍니다. 극적인 비행기 추락 영화에 나오는 기내 안내 방송 같나요? 현실에서는 아무도 이 말을 듣고 싶어 하지 않을 거예요. 불행히도 에어 트랜젯 236편에 탑승한 승객들은 이와 똑같은 말을 들었습니다. 대서양위 어딘가에서 연료가 바닥나 버렸거든요. 캐나다 토론토에서 포르투갈 리스본으로 가는 에어 트랜젯 정기편이었습니다. 그날은 날씨가 좋은 8월 저녁이었고 236편은 오후 8시 52분에 지연 없이 이륙했죠. 이 여객기에는 승객 293명과 승무원 13명, 총 306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승객 대부분은 유럽에서 여름 휴가를 보낼 생각에 들뜬 캐나다인들과 바다 건너 가족을 찾아가는 캐나다에 사는 포르투갈 사람들이었습니다. 기장은 16,800시간의 비행 기록을 가진 48세의 프로 로버트 피쉐였고 부기장은 4,800시간의 비행시간 경력을 가진 28세의 더크 드제거였습니다. 이들이 운행한 에어버스 A330-243 기종은 아주 신형으로 운행된 지 2년밖에 되지 않은 것이었죠. 또한 좌석은 362석이 있었지만 만석은 아니었습니다. 이 비행기는 강력한 롤스로이스 트렌트 엔진 2개가 탑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한 가지 사실은 이륙할 때 필요한 것보다 4.5톤이나 더 많은 연료를 싣고 있었다는 겁니다. 위험 상황도 비상사태 경고 표시도 없었죠. 하지만 8시간 후 리스본에서 착륙했어야 하는 비행기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세계 표준시로 오후 4시 38분에 항공기의 오른쪽 엔진에서 연료가 새기 시작했습니다. 조종사들은 이때는 아직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죠. 표준시로 오후 5시 3분에 4시간 이상 완전히 정상 비행을 한 후에 첫 번째 경고 메시지가 떴습니다. 온 보드 컴퓨터는 조종사들에게 이번 엔진의 기름 온도가 떨어졌고 유압이 정상보다 높다고 알렸습니다. 그게 바로 기름이 새던 그 우측 엔진이었죠. 경험 많은 조종사들은 그 메시지가 거짓 경보라고 믿었습니다. 이들은 정비관리센터에 이 사실을 알렸지만 걱정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퇴연했습니다. 표준시로 오후 5시 36분에는 또 다른 경고가 전달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연료 불균형에 대한 것이었죠. 조종사들은 이번에도 허위 경보라고 생각하고 절차에 따라 상황 보고만 했습니다. 조종사들은 균형을 회복하기 위해 왼쪽 날개 기름 탱크에서 오른쪽 날개 기름 탱크로 연료를 옮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죠. 왜냐하면 연료 라인이 이미 손상되었고 항공기는 1초에 3.7리터의 놀라운 속도로 연료를 잃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 결과 기름 온도는 계속 떨어졌고 유압은 계속 상승했어요. 이때서야 조종사들은 뭔가 실제로 잘못됐음이 틀림없다는 것을 깨닫고 조종실로 사무장을 불렀습니다. 조종사들은 사무장에게 오른쪽 날개 아래에서 연료가 새는지 승객용 창문으로 살펴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칠흑같이 어두운 밤하늘 때문에 그녀는 아무것도 알 수 없었죠. 여러분은 그 순간 조종사들의 마음속에서 무슨 생각을 했는지 상상할 수 있을 거예요. 연료 탱크가 가득 찬 상태에서 비상 착륙을 하는 것은 항상 위험 부담이 큽니다. 그러나 경고를 무시하고 비행을 계속하는 것은 훨씬 더 위험하죠. 표준시로 오후 5시 45분에 조종사들은 비행기를 아조레스로 우회시켜 라제스 공군기지에 착륙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3분 후 그들은 산타마리아 해양항공교통관제센터에 연료 비상사태를 알렸습니다. 이 메시지는 항공기가 비행을 완료하는 데 필요한 연료보다 연료가 적다는 것을 지상 서비스에 알려줍니다. 표준시로 오후 6시 13분에 비행기가 11,880m 상공에 있었고 라제스 기지에서는 여전히 273km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때 2번 엔진이 연료 부족으로 완전히 꺼졌습니다. 무섭게 들리겠지만 에어버스는 실제로 엔진 하나로도 날 수 있습니다. 물론 조종사들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요. 하지만 이제 그들은 위험이 코앞으로 다가왔다는 것을 깨닫고 1번 엔진의 연료를 아끼기 위해 연료 이동 펌프를 끄기로 결정했습니다.
비행기는 엔진 하나로는 엔진 2개일 때와 같은 고도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점차 하강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엔진도 꺼질 것을 우려한 조종사들은 산타마리아 해양교통관제소에 구조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것을 항공업계에서는 메이데이라고 부릅니다. 13분 후 기지에서 120km 떨어진 곳에서 1번 엔진에도 연료가 떨어졌습니다. 나중에 그 상황에 대해 인터뷰를 했을 때 피셰 기장은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1번 엔진까지 꺼져버린 상태에서는 조만간 하강할 수밖에 없어요. 그에게 중요한 것은 승객과 승무원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었어요. 그들에게 남은 선택지는 하나밖에 없었죠. 기지까지 남은 거리를 활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36편의 부조종사였던 드제거 씨는 매 순간 발생하는 새로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시뮬레이터에서 비행하고 있는 것 같았다고 이날을 회상했습니다. 분명 흔한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모든 것을 제어하기 위해 빨리 생각하고 빠른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이 비행기는 주요 전력원을 잃었지만 여전히 비상 램 에어 터빈이 있었습니다. 이는 비행기 시스템의 30% 정도만 구동할 수 있을 에너지밖에 생산하지 못하기 때문에 플랩, 대체 브레이크 및 스포일러는 모두 꺼졌습니다. 인터폰 시스템도 꺼져서 부조종사 드제거는 객실 승무원에게 안전 지시를 외쳐야 했습니다. 그리고 승무원들이 공군 기지에 도달할 수 있기를 원하는 만큼 수상 착륙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승객들에게 구명조끼를 입으라고 말했습니다. 표준시로 오후 6시 31분에 산소 마스크가 내려오자 기내는 진짜 공포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비행기가 무사히 착륙하기를 기다리며 지상에서는 모든 긴급구조 서비스가 발동됐습니다. 조종사들은 시간이 15분에서 20분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고 안전하게 착륙해서 승객들을 구할 수 있는 기회는 한 번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저 멀리 공군기지가 보인다는 사실이 조종사들에게 약간의 희망을 주었죠. 한편 승객들은 이 상황에서 살아나갈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리스본으로 가던 한 승객은 나중에 바다에 떨어지지 않기를 바라면서 서로의 손을 정말 꼭 쥐었다고 회상했습니다. 비행기는 거의 조종이 불가능했습니다. 최소한의 유압력만 줄 수 있는 작은 프로펠러에 의지해서 활공에서 내려왔습니다. 조종사들은 안전하게 착륙하기에는 고도가 너무 높고 속도도 너무 빠르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기장은 속도와 고도를 낮추기 위해 360도로 한번 회전하고 몇 번 S자로 돌았습니다. 그 당시 기내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공포에 떨었을지 상상할 수 있을 거예요. 비행 공포증이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최악의 악몽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었죠. 표준 시간으로 오후 6시 45분에 비행기는 마침내 기지에 착륙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부드러운 착륙은 아니었죠. 비행기 속도가 너무 빨라서 조종사들이 비상 제동 장치를 사용했지만 길이가 3048m인 활주로 시작점에서 2316m나 미끄러진 뒤에야 멈추었습니다. 미끄럼 방지 장치와 브레이크 변조 장치는 모두 꺼져 있었고 바퀴 10개 중 8개가 잠겨 있었으며 타이어도 하나씩 터졌습니다. 이때 한 승객의 회상에 따르면 어떤 사람들은 조종사에게 박수를 보냈고 흐느끼는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승객 모두는 충격과 공포라는 두 가지 공통적인 기분을 느꼈죠. 어떤 사람들은 공포에 너무 얼어붙어 비행기에서 내리는데 도움이 필요할 정도였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두 개의 엔진이 모두 꺼지고 연료가 없는 비행기는 120km를 활공해서 안전하게 착륙했습니다. 에어 트랜젯 236호 승무원은 역사상 처음으로 이런 착륙을 성공적으로 해냈습니다. 승객 14명과 승무원 2명은 약간의 의학적 도움이 필요했고 대피 과정에서 2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도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조종사들은 수백 명의 목숨을 구한 영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어떻게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지 알아내는 것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포르투갈 항공 사고 예방 조사부는 캐나다, 프랑스 당국과 함께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알고 보니 사건 발생 5일 전인 2001년 8월 19일 정비 직원들이 우측 엔진을 새로 장착했습니다. 이 엔진에는 유압 펌프가 함께 공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비슷한 엔진에서 하나를 가져다가 새 엔진에 부착하기로 했죠. 이는 당연히 제조업체의 지시와는 다른 것이었죠. 그리고 비록 그 차이가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았지만 그 때문에 어떤 일을 초래했는지 아실 거예요. 연료 호스에서 누수가 있었고 때문에 306명이 사망했을 수도 있었으니까요. 에어트랜젯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했고 캐나다 정부는 약 3억 원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이는 2009년 기준 캐나다 역사상 가장 큰 벌금이었습니다. 사고 몇 달 뒤 항공기는 수리됐고 에어트랜젯에서 다시 비행을 재개했습니다. 그리고 아조레스 글라이더라는 별명이 붙었죠. 2018년 12월 현재도 다른 항공사에서 여전히 활약 중입니다. 대서양 상공에서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던 건 승무원의 프로 정신 덕분이었죠. 여기에 영감을 받은 TV쇼가 캐나다에서 메이데이라는 에피소드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에피소드는 2003년에 연료 없는 비행이라는 이름으로 방영됐죠. 2010년 파일럿 로버트 피쉐에 관한 정기 드라마가 피쉐 착륙의 사나이라는 제목으로 방영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은 비행기 타는 것을 두려워하시나요? 아니면 좋아하시나요?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만약 여러분이 오늘 새로운 것을 배웠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친구와 공유해주세요. 잠깐! 아직 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2000개 이상의 멋진 영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왼쪽, 오른쪽 중 하나를 클릭하고 즐겁게 감상하기만 하시면 돼요. 밝은 면과 함께 하세요.